저희가 일기, 이기 또 특강, 어, 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오늘은 이제, 지난 2월, 3월 달에는 저희가 특강으로 이제 캔들, 뭐, 이평선, 이런 그 매매 기법이랑 또 MT5 또 사용법 이렇게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시 4월 아주 이제 딱 매매하기 좋은 달, 네, 3기 마스터리 아카데미 3기 기초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부터는요, 또 이제 변동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다음 주에서 4주 해서요. 예전에는 저희가 통화상이라고 해서 그 FX 있죠? 외환거래 위주로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3기부터는 전체 해외 선물사의 개념 및 용어 정의 오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홈페이지 간단하게 활용하는 법하고 데모 계정은 이제 제가 이미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웨일독 소개 및 활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3주 차에 이제 MT4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데모 계정 라이브로 웨일독을 활용한 것과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 그리고 데모 계정은 이제 제가 아니면 스스로 거래에 이제 만부를 넣어서 데모로 이제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를 어떻게 입금 출금을 하는지에 대한 거에서 4주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해외 선물사의 개념 및 용어 정리.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할 때 그냥 기본적인 이제 완전히 저희는 왕초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알아야 이제 어떤 뜻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물사의 개념 전에 그러면 한국의 증권 이제 제가 띄운 건 교보증권입니다. 가장 좀 저로서는 이제 보기 좀 간단하고 좀 편하고 쉽게 플랫폼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증권사의 이제 해외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 여기 교보증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표시돼 있잖아요. 해외 파생 상품 CFD 개요 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보증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보시면 여기 거래 절차,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을 안내하고 환전을 어떻게 하고 저희는 MT4로 그런 툴로 쓴다면 여기서는 HTS 다운로드해서 그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 계정 터서 거기에 입출금하고 어, 해외 파생 상품이니까 이제 다 US 달러로 하잖아요. 기축통화. 수수료가 어떤지,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실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해외 선물 옵션의 매력 쭉쭉쭉 보면요. 일일 거래 대금 해외 선물 옵션이 CME 기준 3천조 원, 코스피 주식 8조 원, 코스피 선물 26조 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한글로 다 써 있습니다. 그죠? 보면 해외 선물 옵션의 정의, 선물 세계 주요 선물 거래소에 세계의 전 세계 주요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 이게 외환거래겠죠? 상품, 뭐 커피부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금, 은, 동, 뭐 모든 곡물, 뭐 낙타, 뭐 소, 뭐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말하며 통화, 지수, 금리, 귀금속, 에너지, 농축산물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권리 행사 및 배정을 하는지, 이제 선물 옵션 보면 만기 결제 어떻고,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상품 코드 써 있고요. 쭉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여기 떴네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 개시 증거금이 1995달러 그리고 유지 이 거래를 하는데 한국증권사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 증거금이 1596달러라는 거예요. 1995달러
요즘 환율이 1350원 하죠. 그러니까 한 270만 원 정도 이제 개시 증거금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도 쭉 보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 7,885달러. 그러면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는 겁니다. 이 미니 S&P 500도 보면 예, 11,210불 유지돼야 될 게 1,000만 원이 훨씬 넘고 한 1,500 정도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의 기준이 이렇다. 이런 거래를 하려면 이 정도의 증거금, 자금이 있어야 당신은 들어와서 이 거래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떠 있죠. 여기 보면 S&P 500 51,750달러. 유지되어야 될 게 41,400달러. 그러면 이건 한 7천만 원 돈이 됩니다. 나스닥이며 쭉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이시나요? 이게 주문 가능 예탁 그 총액이 5,525만 6,548원. 그죠? 여기 수수료 떠 있고요. 이렇게 큰 자금을 넣어서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5% 10%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서 이 안에서 한국증권사에서 거래한다. 장점은 우선 한국증권사 어디, 교보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 의심하지 않죠. 안전하고 전화해서 뭐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얘기, 이 안에서의 파생 상품에 어떻게 웰독이라는 이런 그 시그널을 가지고 내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거래하는 프로바이더의 카피라이팅도 할 수 있고 내가 교보증권 안에서 아니면 무슨 키움증권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해외 선물사, 해외 증권사에서 어떻게 하고 왜 이걸 그럼 굳이 모르는 해외 증권사에서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음, 거래 대금 규모 있죠. 거래 대금 규모 자체가 우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훨씬 크겠죠. 그리고 원래도 그 주식이 시작된 영국, 부터 보면요. 이 선물 옵션 이쪽 투자 쪽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외환 투자, 이 해외 선물사에서는 보면은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1억 가지고 해야 될 것을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죠?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엄청 좋은데 잘 못하면 그거만큼 뭐 피를 철철 흘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이제 종목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지만 어, 요런 레버리지의 장점과 또 하나가 이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 요 개념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현물을 하시는 분은 조금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동산 투자, 주식의 투자, 이런 코인 쪽에서도 현물의 투자, 이런 쪽은 실제 지금 내가 내 돈을 그대로 넣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라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여기는요, 예측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 예측해서 벌고 내려갈 걸 예측해서 벌어서 양방향이 되는데 한국 증권사에는 이제 그렇지 않게 양방향 할 수 있는 곳도 이제 생긴다 하지만 주로 한 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어, 해외 증권사는 해칭 거래라고 해서 내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동시에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또한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잘 모르는 해외 증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증거금.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을 넣어서 한국 증권사에 할 수 있는 난 자금의 여유가 없어. 그럴 때는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으로도 적은 증거금으로도 내가 트레이딩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레버리지 때문이다. 이제 1대 500, 그 라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1대 1000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 레버리지를 작은 증거금을 얘를 곱하기 500, 곱하기 100 해서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 랏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수를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다. 근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많다. 네. 그리고 용어들 중에 이제 이 외환 투자 같은 경우가 제가 블로그에 이 해외 선물사나 외환 거래의 사기에 대한 거를 올려서 전화를 받아보면 대개 대부분이 외환 거래 쪽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해적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A북, B북, 그 뭐 대여 계좌처럼 B북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요 거래하는 곳이 외환 거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이 선택하는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데를 선택해야 돼? 우선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해외 증권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1년에서 5년 사이, 뭐 10년 사이는 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적어도 15년 이상 된 곳이 좋다. 뭐 확실한 곳이면 모르지만 모르는 데에서 우리가 서칭해서 찾을 때는 그렇다. 라이트 파이낸스는 19년 차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해외에 나가면 외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2년도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트 파이낸스라는 요 괜찮은 이 해외 증권사, 그리고 왜 이게 괜찮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해외 증권사 안에서 이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와 떤 거래를 하고 그런 개념적인 걸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라이트 파이낸스의 한국 여기 어, 지사의 이제 영업 총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contract for difference. 그러면 뭐죠? 차익에 대한 컨트랙. 그죠? 계약. 차익 거래. CFD입니다. 차익 거래 계약을 의미하고요. CFD 상품은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 지수, 화폐,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는 작은 예치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레버리지 때문에 내가 거래를 잘못할 때 손실도 이 또한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겠죠. 잘하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무조건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금융 쪽에 어떤 내가 투자를 하거나 이쪽에서 내가 수익을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다 벌 수 없는 거죠. 큰 수익을 얻는 만큼 리스크는 항상 따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죠? 고리스크 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누군가가 와서 하루 막 5%, 10% 걸린다, 정확히.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이 안에서의 이제 거래, 우리가 센티미터, 뭐 무슨 야드 이렇게 정해진 이런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주식 안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100주, 한 주, 10주 샀어. 이렇게 쌀 뭐 한 가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파생 상품 안에서는 랏, 특히 통화거래 단위가 LOT라고 하는 랏이라고 그냥 용어를 씁니다. 일랏 계약, 계약 수예요. 10 나시면 계약을 1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UR, USD, 유로, 달러 앞에 기준이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 10낫을 계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소 변동 단위가 뒤에 100원 단위라고 하면 이제 외환 거래라고 하는 통화상, 외환을 거래할 때 하나로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그 통화를 기준으로 어떤 걸 사고 파느냐잖아요. 그래서 통화상의 가격 표시가 1점, 소수점 5자리인데요. 맨 마지막 1.12345, 맨 마지막 요 단위를 포인트라고 한다. 최소 단위이고, 두 번째 것까지 요거 있죠? 1, 2, 3, 1.12345, 요거를 핍이라고 한다. 핍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1핍은 10포인트겠죠. 예. 그래서 0점 통화상입니다. 00001은 최소 변동 단위를 마지막 다섯 번째, 소수점 다섯 번째를 포인트라고 하고, 얘는 0.1 핍스다. 그냥 뭐 아주 중요치 않지만 이렇게 불리운다. 그리고 1포인트는 일낫을 거래할 때 1포인트가 1달러다. 이 뒤에 통화상에 그거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로달러, 유로달러 일낫을 매수하는데 10포인트가 오르면 일낫당 아까 그 1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불일까요? 10불이죠. 10불. 그러면 유로 달러를 계약을 오랏을 매수했는데 1.00050에서 1.00055로 오르면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그러면 뒤에 5인데 오랏을 매수했잖아요. 그럼 5, 5, 25. 25불. 그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면 그냥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무슨 뜻이냐면 사자, 팔자의 가격차. 우리 사고 팔 때 가격 차 있죠. 달러도 여기서 살 때 해외여행 가기 전에 사서 들어왔는데 달러가 남았어요. 그럼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틀리죠? 송금 가격 틀리죠? 금도 그렇죠. 살 때와 내가 팔 때 가격 차이 있죠. 시장의 원리죠. 그걸 그냥 여기선 용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프레드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고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개장, 개장 후, 개장 전 주요 지표 발표 등등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차이가 나는데 얘가 유동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고 파는 가격의 차이가 크면 거래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거래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라이트 파이낸스가 있는 해외 증권사 중에 스프레드가 가장 작은, 아직 더 작은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적은 편에 속한다. 이걸 실제 거래해 보면요. 스프레드가 크면, 어, 거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텔레마케팅이나 어느 무슨 카톡방이나 밴드나 이런 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익을 올렸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 안에 스프레드가 엄청납니다. 이 스프레드가 크면 거래가 어렵고, 그만큼 이걸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프레드는 왜 발생하냐? 원래 본래적인 시장의 호가 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엄청 크면 수수료도 높다고요. 이제 실전 예시를 한번 볼까요? 유로 달러 매수 포지션이 내가 매수하는 계약이 이계약, 이랏일 때 매수 포지션 진입 당시의 호가가 바이가 이제 1.00050, 셀이 1.00030, 그리고 매수 포지션 청산 당시의 호가가 바이가 1.00090, 셀이 1.00075, 바이가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청산할 때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청산 시에는 이 셀 매도 가격으로 청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은 1.00050, 내가 청산할 때 1.00075. 그러면 수익이 25, 그죠? 1.000,
25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계약 곱하기 25포인트니까, 그죠? 50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레드는 주식 암호화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다. 발생한다. 어디나 발생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스프레드는 유동적이다. 통화거래에서 스프레드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손익계산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라이트 파이낸스 안에 이 거래 도구 중에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 통화상 여기 보면 유로 달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캐나다 달러, 달러, 엔화 뭐 이렇게 애들 있고요. 보면 암호 통화, 암호화폐도 있고요. 상품 쭉 보고 주가 지수 이렇게 있죠. 나스닥 주식 등등. 이렇게 보시라고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나스닥, S&P 500, 오일, 항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똑같아요. 내가 거래를 트레이딩을 통화상의 외환 거래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로 하느냐 중에 그 개념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속의 거래 도구예요. 외환 거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통화 시장입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 여기 그 라이트 파이낸스 안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요. 스프레드 14. 여기 보이죠? 유로 vs US 달러. 네, 유로를 기준으로 달러. 어떻게 사고 팔 때 가격. 보면요. 어, 기준 통화 US 레버리지가 1대 500이고요. 원 포인트 가격이 1달러이고요. 여기 보면 매수 수합, 매도 수합, 수일 트리플 수합대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최대 볼륨은 최대 진입을 300란 할 수 있고 최소가 0.01낫씩 아주 작게 1대 500의 레버리지를 두고 1낫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1대 500이면 200불인 거예요. 200달러.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1낫 거래일 때. 근데 1대 500이니까 1낫이 아니라 거기서 0.01낫씩 거래할 수 있다. 이걸 조율할 수 있다. 0.1낫, 0.2낫 이런 식으로요. 한국 증권사는 그냥 거래가 그냥 한 계약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매수 수합, 또 매도 수합. 얘는요, 하루가 거래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바이의 이자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8.4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 이자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거꾸로 내가 떨어질 것을 계약을 걸어놓고 이게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다. 1.1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 수합이 토요일, 이 증권사는 토요일, 일요일 날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거를 트리플 수합데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 중인 거를 기왕이면 수요일 장마가 끝나기 전에는 어, 청산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최소 볼륨, 최대 볼륨, 여기 포인트당 가격 1달러인 거예요. 1포인트당 1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유로 달러로 보여드렸고요. 달러 N 대부분의 통화상에 이제 달러가 들어있으면 뒤쪽에 붙어 있는데 얘는 달러 엔화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스프레드 13이고 US 달러 vs 제페니스 엔이잖아요. 얘는 요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보면 포인트 가격이 1달러가 아니라 0.66달러. 얘는 엔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얘는 달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를 걸어놓고 이자를 내는 하루를 지나서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내가 거래 중인 거가 달러 엔화는 거꾸로 바이일 때, 매수일 때 플러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매도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다. 여기도 수요일 날 트리플 수업 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전 세계 외환 거래 중에 유로 달러가 가장 50% 정도 차지하고 달러 엔. 세 번째가 파운드 달러입니다. 스프레드 13이고 이렇게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 가격 똑같이 1달러입니다. 일락 거래 시 1포인트의 가격이 1달러다. 그래서 기준 통화가 앞에 있고 유로 달러이면 뒤에 달러가 상대 통화이다. 그냥 넘어가고요. 음, 주요 통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1위가 유달, 2위가 달러엔, 3위가 파운드 달러고 이 장이 열리는 시간이 현재는 어, 미국 장이 10시, 한국의 저녁 22시 30분이니까 10시 반. 좀 전에 이렇게 열었죠. 그리고 런던 분은 4시, 오후 4시 30분, 16시 30분. 도쿄는 저희랑 똑같고요. 이렇게 시드니, 도쿄별. 그러니까 가장 유로 달러 이 시장은 요게 이 장이 열리고 닫히는 요 중간에 요 시간이 가장 활발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일납 매수 시 1.00157. 네, 매수를 걸어서 얘가 1.00377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 요 차익이 22.0 핍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220 포인트입니다. 그죠? 220 포인트, 그러니까 220달러인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요게 1.00377에서 1.00170으로 떨어졌어요. 얘는 20.7 핍스가 빠진 거죠. 포인트로 치면 207 포인트입니다. 요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전체 여기에서 요 뺀 걸 22.0 핍스에서 20.7 핍스 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1.3 핍스이고 얘는 13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13불이겠죠? 여기서 다시 그 다음날 1.00745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가 57.5 핍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 더하기 1.3 핍스에서 58.8 핍스고 얘는 588포인트, 588불이다. 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어, 오일, 크루드 오일. 어, 보면 스프레드 20일 되어 있죠. 얘는 시카고 상품거래 CME에 상장된 대표 에너지 중 하나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 경질유를 거래하는 데 일명 텍사스유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오일 거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니까 기준 통화 레버리지가 1대 100. 대부분의 통화상은 저희가 레버리지가 1대 500이고요. 지수는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입력을 1대 500으로 해놔도 레버리지 맥시멈이 1대 100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레버리지 1대 500으로 해놔도 최대 레버리지가 1대 50이에요. 1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1대 100이고 포인트의 가격이 여기가 일라 사이즈가 10배럴이고 0.01달러다. 여기는 매수, 매도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죠? 매수 수합, 매도 수합. 그리고 수요일에 트리플 수합. 요거를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요거 한번 찍고 다음 번 그 라이브 할 때라든지 저희 MT4 설치했을 때 거기 특성 해가지고 이 내가 거래하는 거에 기본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 포인트, 이 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오일이 그렇다. 그리고 또 지수 중에 하나 항생 지수 있습니다. HK50.
항생지수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홍콩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50개 상위 종목 중에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지수를 산출한 것이고요. 금융, 에너지, 부동산 순서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겁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는 홍콩 상하이 은행, 차이나 모바일, 항생은행 등의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는 홍콩 대표 지수고요. 홍콩 주식시장 시가총액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거래들 하십니다. 보죠. 지수 1대 500의 레버리지고 매수, 매도. 여기는 트리플 스왑데이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전에는 되도록이면 내가 홀딩하고 있는 거래를 기왕이면 청산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포인트 가격 0.01, 1 컨트랙당 1낫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그 나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 거래량 많은 100개 비금융 업종 대표 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스프레드가 3이고 보시면 일라 사이즈 포인트 가격이 0.1. 근데 그거 있습니다. 저희 한국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 보면 SPX 밑줄 K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SPX 밑줄 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걔는 요 포인트 가격이 좀 달라요. 요거에 비해서 새로 하는 Y는 50배가 더 많다.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스프레드가 적기 때문에 적고 그 뜻은 사고 팔자의 가격차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초보자들이 어, 그 이제 거래를 하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500개의 이제 주식 금액을 이게 산정한 거라 나스닥이나 이 항생이나 다른 그 지수에 비해서 심한 유동성이 덜하다. 그래서 거래하기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웰도 시그널도 이 S&P 5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 뭐 금거래 할래, 뭐 통화상 할래, 그냥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기타 용어들인데요. 바이가 매수, 또 long이라고도 해요. LONG. 이게 같은 뜻이다. 이게 사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내가 매수를 걸다 하면 내가 상승할 자리에 요걸 바이를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sell, short, SHOT, short 아니면 매도라고 해서 얘는 내려갈 것을 예측해서 내가 계약을 건다. 한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켓 프라이스는 시장가죠. 현재 가격에 내가 원클릭 매매로 들어간다. 리미트는 지정. 내가 요길 예측해서 이 가격 오면 도달하면 미리 지정해 놓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게 지정가를 걸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수압비 있었잖아요. 그걸 롤오버라고 MT4에는 돼 있어요. 롤오버. 수압비, 이자. 우리가 그냥 하루 지났으면 이자를 낸다. 그래서 그 쓰리풀, 토요일, 일요일 것까지 산정하는 게 지수, 통합상에 따라 금요일, 수요일 다르다. 그 체크해서 내가 거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면 그 날 마감 전에는 롤오버 기한이면 안 내고 내가 정리할 수 있게 거래하면 되겠죠. 스프레드, 사고 팔자의 가격차. S&P 500이 스프레드 3이죠. 통화상이 스프레드 13이죠. 나스닥이 9죠. 그죠? 그런 스프레드다. 가격의 사고 팔자의 차이다. 그리고 TP 하면 Take Profit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익을 실현하다. SL Stop Loss라고 해서 이제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손절매한다. 그래서 주문 청산, 마진콜 그러면 이제 청산은 청산은 내가 거래를 정리하는 거고 마진콜은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한 내 거래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청산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타 용어고요. 여기 보시면 셀, 바이 이렇게 있죠. 셀, 뭐죠? 여기로 매도 클릭을 하면 이 시장가로 클릭해서 이 가격보다 내려갈 거에 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나는 지정가를 걸어서 얘를 청산을 하겠다, 수익을 내겠다, 이익 실현을 내겠다 이거고 여기 바이에 내가 원클릭 매매인 시장가로 진입을 하면 이 가격에 들어가서 올라갈 거에 나는 올라갈 걸 예측해서 거래를 건 거예요. 내가 계약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에 보면 1.00 있죠? 1랏. 얘가 0.01, 0.02부터 1랏, 2랏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걸 조율해서 보통 1000불 기준이면 0.1랏 정도 아니면 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0.2랏 정도를 쪼개서 나눠서 내가 추세에 맞춰서 셀이나 바이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셀, 바이. 처음에 띄워드린 거는 시장가 계약이었으면 두 번째에는 지정가, 지정가로 여기에 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어, 손절매, 이익 실현 요 타입별로 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내가 요 선 왔을 때 그냥 청산하겠다. 클로스 여기 써 있죠? 그리고 맨 상위에는 이 주문의 번호, 계정 번호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희는 이 S&P 500을 스프레드 적어 그리고 계약할 때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유동성이 적어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떤 걸로? 저희 이제 웨일독이라는 그 시그널을 가지고 얘를 내가 말하자면 추세의 지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요 내가 등록한 내 계정 이 플랫폼인 라이트 파이낸스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이제 데모 계정은 거의 다 개설되셨을 텐데 한번 데모는 모의 계정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거기에 10,000달러씩 넣으셔가지고 웨일도 소개랑 활용법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MT4를 활용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이나 얘를 직접 우리가 뭐 실습한다라고 다음 주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하도록 그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뭐 주절주절 얘기했지만 결국엔 얘는 올라가는 거 예측해서 그거 맞으면 돈 벌고 내려가는 거 예측해서 그거 맞추면 돈 버네. 근데 얘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네. 내가 좀 자신 없으면 해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위아래 진입해서 벌 수 있네. 그거를 근데 어떻게 알지? 얘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를 웨일독이라는 이 시그널로 그냥 말하자면 이게 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발자국 먼저 올라간 산을 발자국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그걸 따라서 그 지켜보고 할 수 있네. 아니면 어 잘하는 프로바이더에 내가 카피 트레이딩을 붙여놓고 이렇게 거래하네. 적어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 보다 보면 알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듣기만 공부는요. 계속 듣기만 하면 하나도 안 늘어요. 근데 계좌든 카피 트레이딩이든 실제로 내게 들어가 있어야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시간 좀 맞으면, 네, 왜냐면 지금 아직 그 A 프로 설치하셨나요? 네, 네, 하셨죠. 오늘이랑 어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희가 실제 그 전일 고가, 전일 저가랑 그니까 매도짜리 있죠. 오늘 나온 자리,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쯤, 그 자리, 올 자리들을 선을 아예 직관적으로 그어주거든요. 숫자까지 네, 다 보여요. 예, 그걸
보통 저녁 9시에서 1시까지 합니다. 날은 이제 24시간 돌아가지만 24시간 저기 붙들고 할 수 없잖아요. 요 시간대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줘요.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그 홈페이지 활용과 웨일독에 대한 소개, 활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굿잠들 하세요. 감사합니다.